노면이 미끄럽고 미끄럽지 않고 참 즐거운 경험인 것 같아요. 벨로스터 N 오너분들에게 드리는 여러가지 팁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병입니다. 저는 여유로운 휴일 이른 아침에 백두대간 구룡령에 나와 있습니다. 벨로스터 N과 함께 멋진 와인딩 로드를 찾아왔는데요. 지금 이 차는 일반적인 벨로스터 N 순정 사양이 아닙니다. 언뜻 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 N 퍼포먼스 파츠가 추가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면부 아래쪽 2열 카본을 기존의 범퍼 위쪽에다가 추가로 덮어 씌운 드레스업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보통 안개등이 자리하는 이 부분에도 리얼 카본 소재로 해서 추가적인 포인트가 양옆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카본 후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난 모터쇼에서 쇼카 형태로 공개됐을 때는 들어가 있었지만 이번 N 퍼포먼스 파츠에서는 일단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앞부분의 경량화, 특히 이 윗부분의 무게를 줄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해주는데 향후에라도 꼭 이 N 퍼포먼스 파츠에 추가되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뒤쪽에도 앞범퍼에서 봤던 것처럼 하단부의 이 패시아 부분이 카본 소재로 바뀌어서 이 머플러와 머플러 양쪽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원래 이쪽이 어두운 색이었기 때문에 지금 카본으로 적용된 게 언뜻 봐서는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잘 알아채기가 어렵다라는 데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파츠들을 하면 좀 그래도 내가 돈을 들인 만큼 잘 눈에 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을 텐데, 이 범퍼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카본 언더라인 패키지인데 이게 가격대가 255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벨로스터 N 타고 다니면 그 속된 말로 뒤에 이렇게 춤 놓는 다른 운전자들 굉장히 많이 만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카본 패키지 달려있는 차량은 일단 가까이 붙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 할증 금액 이상으로 한 번에 들어간다라는 거. 2열 카본으로 전체를 다 만들었어요. 아마도 이 자동 접이식 할 때 시간이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가벼워진 만큼. 현대 WRC 랠리카의 그 뒤쪽에 달려있는 그런 윙의 형상과도 굉장히 좀 비슷한데요. 실제로 만져보면은 기존에 있는 순정 스포일러보다 조금 더 형상이 입체적으로 좀 복잡해졌어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멋을 내기 위한 장비가 아니라 실제로 풍동 테스트에서 검증을 다 마치고 나온 파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윙에 비해서 저항을 이용해서 바닥으로 눌러주는 힘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10% 정도 내외의 이 다운포스 공력 효과가 순정보다는 증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풍동 테스트까지 다 마치고 나온 이 정품 파츠라는 데 큰 의의가 있겠죠. 왜냐면 이 애프터마켓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윙들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나 소재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그냥 스타일링적인 그런 부분들로 접근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네, 이것도 가격은 카본 어퍼라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저 사이드 미러와 뒤쪽 윙까지 해가지고 195만원에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9인치 직경은 똑같습니다만은 기존과 디자인과 색상이 다르고요. 그리고 전체 한 대분에서 2.1kg 정도 무게를 감량한 새로운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더 커진 붉은색 N 퍼포먼스 캘리퍼, 그리고 기존보다 직경이 조금 더 커지고 이렇게 투피스 타입으로 제작되어 있는 대구경 브레이크 디스크가 함께 세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운데 휠캡 부분에도 지금 카본 패턴이 들어가 있고 N 로고가 들어가 있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피제로 5위로 들어가던 피제로 타이어가 변화 없이 그대로 같은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순정 휠보다 조금만 더 옵셋을 공격적으로 빼줬으면 어땠을까. 지금보다 제 생각에 한 6, 7mm 정도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와줬으면은 정말 공격적인 근육질이 딱 넘치는 그런 스탠스가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왜냐면 휠이 검정색으로 바뀌다 보니까
일단 휠이 어두우면은 그 크기는 잘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 어떤 좀 양감이 잘 드러나지도 않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바깥쪽으로 조금 더 나아졌다면은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그 브레이크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 안내 자료에 보게 되면은 분진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니까 각오해라 하는 그런 친절한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상품 기획팀에서 분진이 많이 나와서 휠이 금방 더러워질 것을 좀 우려하다 보니까 휠을 좀 이렇게 짙은 색으로 아예 그냥 도색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저의 이 개인적인 뇌피셜도 좀 있습니다. 문을 열면 운전석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죠. 이 도어 스코프 쪽에 N 퍼포먼스라고 하는 새로운 이 레터링과 체커 플래그의 패턴들이 들어가 있고요. 매트도 변화가 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보다 더 반가운 변화는 알칸타라 소재거든요.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차와 교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와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부분에는 알칸타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 기어 노브의 위쪽, 주변, 그리고 아래쪽에 부트, 그리고 핸드브레이크 이쪽에 알칸타라, 그리고 이 약간 퍼포먼스 블루 계열의 그 실로 되어 있는 스티칭까지 한 세트로 해서 알칸타라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영하 8도 7도 뭐 이 정도 되는데 알칸타라가 들어가서 좋은 점은 일단 손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점도 있지만, 이 열선 스티어링 휠을 굳이 켜지 않아도 추운 날씨에도 별로 이렇게 춥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 네, 이거 선택하실 거면 열선 스티어링은 굳이 없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수적인 어떤 장점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미 벨로스터 N을 가지고 있는 오너 분들도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들만 독립적으로 선택해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요것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만 따로 그 판매하고 있는 몰에 가서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휠만 필요하다, 뭐 앞쪽 범퍼와 뒤쪽 범퍼만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취향에 맞는 부분들만 개별적으로 꾸며가는 재미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N 퍼포먼스 파츠의 어떻게 보면은 첫 론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차량의 어떤 성능을 완전히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뭐 출력을 약간 더 올려줄 수 있는 파워킷이라던가, 아니면은 차의 무게중심 위쪽에 걸려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감량해 볼 수 있는 소재의 변화, 파츠들이라든지, 트랙 전용 타이어를 한 번쯤은 출시해 본다고 해도 니즈가 있는 고객층들에게는 굉장히 좀 많이 판매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멋진 길을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령 와인딩 로드입니다. 저도 진짜 오랜만에 찾아온 곳인데요. 영하 7도가 지금 찍혀 있고, 아시다시피 피제로 서머 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런 조합으로 와인딩을 오는 거는 꽤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온도 상황에 맞는 타이어를 장착하시고 와인딩을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뭐 시승차의 여건상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타이어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춥고 미끄러운 노면, 그리고 이렇게 염화칼슘으로 제설이 한번 된 이런 노면이라면은 굉장히 이 마찰력, 뮤값이 낮은 노면임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상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와인딩에서는 정말 이렇게 햇빛이 내리고 있는 양지와 그늘이 져 있는 음지, 수시로 뮤값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정말 방심하면 안 돼요. 약간 뭐 그립이 올라오는 것 같다, 타이어가 데워진 것 같다 하는 순간에도 갑작스레 이런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밟는다거나, 아니면 음지에 살짝 얼어있는 살 얼음 위를 지나간다거나,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정말 여기서 다 꺼내 쓰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저는 사실 비 오는 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미끄러운 날 운전하는 것도 꽤 좋아해요. 그 뭔가 낮은 접지력에서 신랄 같은 그 한계점의 느낌을 조금씩 찾아가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마른 날
그 코너를 공략하는 것보다 더 매력 있는, 드라이버로서는 좀 매력 있는 그런 경기도, 드라이 경기보다는 수중전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자, 어차피 엔진 출력을 최대한 다 끌어냈을 수 있는 노면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민감한 스포츠 플러스보다는 저는 스포츠 모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브 매칭 역시 스포츠로 가고요. 자, ELSD 스포츠, 배기 사운드는 스포츠 플러스로 두겠습니다. 셰시는 서스펜션 단단해지면 정말 한 번에 훅 인기값을 넘어가서 그립을 놓쳐버리는 상황으로 빨리 떨어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요. 서스펜션은 노멀, 스티어링은 저는 스포츠 정도로 두고요. 이렇게 해서 좀 미끄러운 노면에 대한 커스텀 세팅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겨울철 이럴 때 이런 와인딩 모드를 즐긴다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러한 노면 조건일수록 사실 FR 구성의 스포츠 모델보다는 FF의 스포츠 모델들이 그래도 그나마 불안함의 크기가 훨씬 적어진다라는 거죠. 꼬리가 미끄러졌을 때 그 대처하는 방법, 난이도 이런 것들이 FF 쪽이 FR보다는 훨씬 더 그 컨트롤의 이 난이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이에요. 뭔가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으러 와인딩 모드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도 자동차와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런 오늘 같은 노면에서는 그냥 이 차의 토크가 뻗어나오는 한 4000rpm 근처 영역에서 시프트업을 해주시는 것도 꽤 좋은 생각입니다. 노면 상태가 이 풀 브레이킹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를 감속하는 이 브레이킹 포인트도 언제나 좀 여유 있게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자, 와인딩 오르막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보 엔진, 특히 벨로스터 2.0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속 토크가 굉장히 두터운 편입니다. 고회전으로 가면 오히려 토크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굳이 저단의 고회전을 쓰면서 앞 타이어가 슬립할 확률을 높여주는 것보다는 한 단 좀 일찍 올려서 최대 토크 밴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일반적인 와인딩 로드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운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벨로스터 N을 타는 오너분들 와인딩 로드도 많이 타시고, 그리고 또 시간 될 때는 트랙에 가서 스포츠 주행도 가끔씩 하시는 그런 오너분들도 많이 계신데, 팁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횡지가 많이 걸리는 그런 코너링을 이렇게 주행하다 보면 가끔씩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페달 감각이, 초기 동력이 이렇게 스펀지처럼 푹 꺼지는 그러한 현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발생하는 이유는 브레이크를 밟기 전 코너들에서 브레이크 패드에 걸리는 횡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디스크 표면에 바짝 닿아서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될 패드가 1mm씩 조금 더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되게 되면,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그 빈 공간만큼을 패드가 다시 디스크로 접근해 오는, 그 채워야 되는 그 거리만큼이 페달이 푹 꺼지는 그런 느낌으로 피드백이 오게 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레이스 드라이버들이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는 그렇게 강한 G가 걸린,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이 꺼질 우려가 있는 그런 코너를 진입하기 전 왼발로 가볍게 페달을 태핑을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동을 시작해야 될 때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패드와 디스크가 맞물리면서 제동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페달이 꺼지는 감각이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드라이버가 당황하는, 심리적으로 당황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을 근본적으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왼발로 태핑할 때 절대로 차의 제동력이 걸릴 정도로 강하게 밟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꾹꾹거릴 정도로 이렇게 밟으면 차의 거동을 오히려 더 흔들기 때문에 결코 안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정말 표면을 톡톡톡톡 쳐준다라는 정도, 통상적으로 한 2번 정도 태핑이면은
밀려났던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 표면까지 다시 가까워지는 데는 충분한 유압을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레이스카들 이렇게 주행하는 거 보면 가끔 긴 직선이나 그 코너 들어가기 전에 브레이크 시작하기 전에 브레이크 등이 살짝 깜빡깜빡 하는 거를 목격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횡지를 받아서 패드가 밀린 상태, 그 다음 브레이킹 포인트가 오기 전에 가볍게 탭핑,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본격적인 브레이킹을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일관적인 브레이크 페달 감각을 유지하고 그 브레이킹 담력을 컨트롤하기가 용이해지는 그런 이점을 갖게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와인딩 팁을 드리자면요, 전륜구동차라면은 이렇게 다운힐이라면은 제동시에 하중이동 때문에 이 오버스티어 성향이 나타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커집니다. 그리고 오르막에서는 파워온 아니면은 턴인과 함께 오는 언더스티어의 현상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지금 벨로스터 N이라고 한다면은 미끄러운路面에서는 레브 매칭 기능을 가급적 켜두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힐앤토에 아주 완벽한 그 RPM 보정 습관을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미끄러운路面에서는 어쨌든 차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받고 흔들리지 않게끔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브 매칭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이 벨 N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클러치를 떼는 시간도 약간은 좀 여유를 가지고 붙여주시면은 차의 흔들림을 거의 최소화한 상태로 기어를 내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정말 선수들만 쓰는 테크닉이긴 한데 왼발 브레이킹 테크닉입니다. 자, 터닝을 위해서 감속은 해야 되고, 그런데 자꾸 그 하중이동 때문에 꼬리가 날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때는 이렇게 왼발 브레이킹과 또 살짝 가속 페달, 두 페달을 이용해서 차량을 좀 더 노면으로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모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페달을 동시에 밟는 겁니다. 일종의 본인의 드라이빙이 상급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익혀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법한 그런 테크닉입니다. 꼬리가 날아가려고 할 때 다시 가속 페달을 살짝 넣어서 꼬리를 가라앉힌다. 그래서 뒤쪽의 그립을 안정화시킨다 하는 두 개의 페달을 동시에 담력을 걸어주는 그러한 테크닉인 거죠. 제대로 프론트 엑셀에 LSD가 걸려있는 차를 운전하는 거는 노면이 미끄럽건 미끄럽지 않건 참 즐거운 경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생각보다 전륜의 접지력이 버티는 한계가 제법입니다, 진짜. 오히려 이 가끔 하중이동에 따라서 후륜이 미끄러지는 거를 좀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 3000rpm 근처에서 정말 풀스로틀을 열어주는 이런 상황에서도 부담이 없어요. 이 코카디 LSD 덕분에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전륜구동의 이런 하이파워 차량들이라면은 우악 하면서 파워 언더스티어로 종결이 돼야 되는데, 자, 지금도 일단 에이펙스를 찍고 나면 스로틀을 끝까지 열어주는데 크게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구룡령이 해발 1000m가 살짝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이 언덕의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한 영하 2도, 근데 위쪽은 영하 7도, 이 고갯길 하나에서도 거의 섭씨 5도 정도, 5도 정도의 편차가 발생할 정도입니다. 언젠가는 N모델에도 사륜구동 버전이 나오겠죠. 사륜구동 버전이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그 전천후 극강의 머신이 하나, 또 재밌는 장난감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자, 벨로스터 N 오너 여러분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